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조범동 씨 1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오늘 실시간 방송 대신에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짧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썸네일에 오보인가 공작인가 라는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이쪽에 카드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꼭 한번 보시고요. 핵심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7일, 그러니까 시점을 잘 보세요. 9월 7일이면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날로부터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9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바로 그날 기소를 했었죠. 바로 그 다음 날 SBS가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당시 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스모킹 건으로 인식이 됐고, 그리고 SBS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다른 매체에 보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배경에 이 직인 파일을 근거로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인 파일이 실제로 연구실 PC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했었고요. 변호인뿐만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도 증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PC에서 파일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 직인 파일 보도가 어떻게 9월 7일에 방송 메인 뉴스로, 탑뉴스로 보도가 될 수 있었던가. 이게 무슨 점쟁이 빤스를 입은 것도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 보도가 나가고 사흘 뒤에 9월 10일에서야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확보를 하는데 그 PC에서 직인 파일이 또 나왔다고 이튿날 9월 11일에 또 추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차마 공작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공작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좀 말을 해달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피드백을 받은 바가 없고요. 심지어 진중권 씨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동양대 장경욱 교수를 저격했었거든요. 이 장경욱 교수가 지난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나왔던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죠. 이게 오보였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진중권 씨가 이 장경욱 교수를 저격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지금 이게 오보든 조작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페이스북 글이 틀렸음을 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루트로도 반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피드백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쫄린 건가요? 쫄리면 뒤지시든지. 대신에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브리핑이라는 언론 매체의 고일석 기자님이 지난 1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SBS PC 직인 보도가 오보라는 건 검찰이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보가 아니라 검찰이 SBS에 흘려서 쓰게 한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그런 착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려서 정 교수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떠본 거고, 최성해는 정 교수에게 인사팀장에게 전화해보라고 시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녹음하게 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오보는 오보지만 오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생충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끼를 던져서 정 교수 측의 반응을 떠보는 공작을 펼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생충식 위조가 이 사건의 줄기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거는 논두렁 시계와는 또 다른 겁니다. 논두렁 시계는 오로지 망신을 주고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아무 단서도 없이 사람을 기소해놓고 나서 여기저기 찔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작질인 겁니다. 이렇게 고일석 기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공작이다, 수작질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믿고 싶지 않아요. 설마 지금의 검찰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설마 지금 그렇게 하겠는가. 더더구나 공안검사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특수부 검사들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설마 하다가도 설마가 역시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검찰이 대놓고 증거 조작을 했던 사건이 불과 6년 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했던 일 기억나시죠? 중국의 출입경 기록도 위조하고 그리고 중국 공안국에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도 위조를 했습니다. 완전히 날조된 증거를 제출을 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죠. 그게 재판 과정에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6년 전 일이에요. 과연 지금은 그런 조작이 없어졌겠는가? 완벽하게 사라졌겠는가? 그 의심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믿고 싶어요. 이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든 앞으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게 뭐가 진실인지 좀 분명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는 뭔가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10cm짜리 계산기도 아니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조범동 씨 11차 공판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WFM 홍보이사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김모 씨의 증언보다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우선은 지난번에 검찰이 조범동 씨 법정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을 했었고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갔을 텐데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법정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는 20일에 정경심 교수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검찰이나 재판부 일정에는 좀 차질이 생겼고요. 지난주에 정경심 교수 공판 끝나고 나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을 밝혔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미 본인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범동 씨 사건의 형식상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신문 내용은 사실상 본인과 관련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범동 씨 재판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최후 진술 그리고 피고인 신문 일정까지 지금 다 잡았습니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일에 정경심 교수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27일에 조범동 씨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5월 18일에 최후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고 이후에 선고 기일을 잡아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가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불출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달라,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주면 집행을 하겠다라고 재판부를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즉답은 회피를 하고 20일에 정경심 교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황을 봐서 이후 다시 절차를 정하겠다라고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이 발부될지 집행이 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범동 씨 측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혐의가 이제 횡령 혐의입니다. WFM이라든지 코링크 PE라든지 또는 웰스 시엔트라든지 이런 관련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을 했다. 그 규모가 꽤 커요. 그런데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일부는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밖에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혐의가 몇 개 있죠. 우선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것도 이제 횡령 혐의인데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10억 원을 이 조범동 씨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이자를 받아갔던 사실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까지 쓰고 이자를 받았다는 건데 당시 이제 10억 원을 빌려준 과정이 2015년 12월에 5억 그리고 이후에 2017년 2월에 추가로 5억 해서 이제 10억 원을 빌려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범동 씨 측에서는 최초의 5억
대한 이자로 정경심 교수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2017년 2월에 추가로 대여받은 5억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범동 씨가 최초 5억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 사인 간의 거래였거든요. 그래서 조범동 씨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법인 자금을 빼서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정경심 교수 동생이 조범동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은 것, 그것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쓰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대여다. 그리고 횡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펴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허위보고 혐의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정경심 교수 측 가족이 14억 원을 출자하기로 해놓고 금감위에 보고하는 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거는 99억 4천만 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출자 금액과 약정 금액이 다르니까 이것은 허위보고다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허위보고 혐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측에서도 부인을 했어요.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고 의무자가 아니다. 보고 의무자는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직원이 이제 보고 의무자가 되니까요. 1차적으로는 법인이 보고 의무자고 그 행위자는 이제 임직원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설사 보고 의무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14억 원을 출자를 했고 99억 4천만 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보고를 했지만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경심 교수나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추가로 출자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허위보고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 교수 측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심지어 조범동 씨도 이 보고 의무자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심지어 정경심 교수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보고를 했고 안 했고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에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여전히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이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선을 그었어요. 변호인 측에서. 조범동 씨 변호인 측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쨌든 조범동 씨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예심 선고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또는 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접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 재판부가 아마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정사항이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그렇고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웬만하면 증거로 채택하자라고 지금 변호인 측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조범동 씨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지난 공판 때 이미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의 신청서를 냈거든요.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그 신문기사 100여 건을 중복되는 거 간추리고 해서 22건으로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기각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어쨌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20일 예정이 돼 있지만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예정돼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한다면 조범동 씨 재판은 4월 27일에 피고인 신문을 거쳐서 5월 18일에 최후 변론, 그리고 그 이후에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던 공판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영상이 올라올 때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알림이 떴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